저희 잠시 자리 정비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한주님의 인사로 시간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준비되시면 준비됐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실리카벨이라는 밴드에 소속된 김한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한주님께서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음악가 굉장히 애정하는 것도 알고 오셨겠지만 한주님께서 전에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가 본인의 롤모델인 음악가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또 밝히신 적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뭐 류이치 사카모토에 대해서 얘기하는 여러 자리에 그가 참석해서 또 다양한 얘기 들려주셨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공연 실험 영화인 오퍼스 그 GV에도 창준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사카모토가 연재한 칼럼을 또 책으로 엮어서 낸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 볼 수 있을까 이 북토크도 한주님께서 또 연사로 참여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혹시 뭐 이렇게 한주님께서 참여하신 사카모토에 관한 행사들 참여하신 적 있으신 분 혹시 오늘 여기 계신가요? 오, 이 앞쪽에 조금 뒤에도 계시는 것 같아요. 좋네요. 그래서 이미 오늘 참석하셨던 분들도 오늘 또 계시고 이렇게 많이들 류이치 사카모토와 한주님의 연관성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신 것 같지만 그래도 한주님께서 직접 한주님 이게 류이치 사카모토란 어떤 존재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류이치 사카모토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참석해서 진행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일단 저한테 류이치 사카모토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 롤모델이기도 하지만 그 이유가 그의 활동 궤적이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원래 이제 순수 음악을 공부했었어요.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얘기하는 음악을 공부했고 작곡 공부를 했고 그게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랑 좀 비슷하다고 느꼈고 그 다음에 전자음악 기반의 뭐 밴드 활동이나 뭐 영화음악 제작 이런 거에 참여하는 모습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처럼 이제 뭐 모더레이팅을 한다거나 그런 활동을 해온 것도 좀 공감대가 생겨서 그래서 롤모델로 삼고 이렇게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 저한테 류이치 사카모토는 그런 사람이고 이제 그냥 류이치 사카모토가 누구냐를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 보시다시피 이제 되게 깊이 있는 음악을 많이 만들어 오셨고 그리고 일본 공연 영상이었잖아요. 일본 안에서는 이제 뭐 예능에도 많이 출연하시고 좀 얼굴을 많이 알린 유명 인사기도 하시죠. 그렇죠. 네. 오늘 진짜 그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음악가, 뭐 사회운동가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정말 긴 디스코그래피를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오늘 어떻게 보면 류이치 사카모토의 그 전체적인 삶을, 전체적인 음악 활동을 뭔가 총망라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뭐 저한테는 류이치 사카모토가 뭔가 학창 시절에 제 귀를 새롭게 열어준 그런 음악가이기도 한데요. 오늘 한주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지만 깊이 애정하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와 닮은 궤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신 이 한주님께서 함께 사카모토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보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전에 저희 오늘 봤던 이 공연이 어떤 공연이었는지 먼저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2014년 공연에 앞서서 뭔가 원형이 되는 하나의 공연이 또 하나 있었는데 제목도 똑같습니다. 플레인 디 오케스트라 2013이었는데요. 2013년 공연은 류이치 사카모토가 이제 무려 16년 만에 풀 오케스트라로 다시 이렇게 공연을 한 그런 공연이었고요. 2014년에는 이 공연이 조금 더 본격적이 돼요. 그래서 셋리스트도 조금 변화가 있었고요. 또 2014년 공연에서는 사카모토가 보셨다시피 피아노 연주뿐만이 아니라 직접 지휘도 하고 또 이 곡들의 편곡도 했습니다. 이 공연에 대해서 사카모토가 또 인터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밝히기를 2013년 공연의 소리와 2014년 공연의 소리는 또 전혀 다른 것이 됐다라고 얘기했을 만큼 이제 본인이 직접 지휘를 하면서 그 소리도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요. 오케스트라 연주자들도 이에 대해서 이런 소리가 왜 변화됐는지 조금 얘기를 했을 때 오케스트라는 이 지휘자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지휘자 류이치 사카모토가 소리에 가진 그 아름답고 깊은 이미지가 본인들에게도 스며들어서 2014년 공연은 소리가 조금 변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오케스트라 연주자 그리고 또 사카모토 모두 이 공연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했던 것 같은 그런 인터뷰였는데요. 오늘 진짜 그만큼 사카모토의 음악 세계가 굉장히 깊이 반영된 오늘 소리를 우리가 함께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2014년 공연은 이제 공연 횟수도 조금 늘어나서 투어처럼 밴드 투어처럼 일본 7개 콘서트 홀을 돌면서 연주를 했습니다. 오늘 보셨던 이 도쿄에서의 실황은 그 투어 3번째 순서였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조금 합이 맞아가는 그 단계에 있었던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4월 4일에 있었던 공연이니까 뭔가 오늘과 좀 비슷한 시기에 열렸던 공연이고요. 또 얼마 전인 3월 28일은 유이치 사카모토 사랑 2주기였던 만큼 오늘 보시면서 여러모로 이런 시기적 상황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조금 더 몰입을 하시면서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공연이 끝나고 몇 달 안 돼서 유이치 사카모토가 인두암 진단을 또 받기도 했는데 이제 팬의 입장에서는 그 전에 이렇게 사카모토가 오케스트라로 공연하는 거 볼 수 있어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다행이다 뭐 이런 마음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공연을 갔는데 한주 씨께서는 또 오늘 어떤 생각 또 어떤 마음으로 함께 전주에서 보셨잖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은 너무 잘 봤고 어떻게 잘 봤냐를 풀어보자면은 루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이 보통 저는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굉장히 잘 보이는 음악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멜로디컬한 음악도 있지만 멜로디컬하지 않은 음악들도 있잖아요. 근데 후자의 경우에도 멜로디가 들리는 느낌? 멜로디가 안 들려도 들리는 느낌? 그 말하고자 하는 바가 굉장히 정확한 음악 같았는데 이제 이 오케스트라 음악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연주를 동시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근섬유가 쫙 스트레치된 듯한 느낌이랄까요. 원래 되게 수축되어 있고 긴장된 근육이 오케스트라 대편성으로 이제 바뀌면서 쫙 펴져서 저희가 이제 그 스트레치된 섬유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비유가 너무 좋네요. 준비해온 비유입니다. 직접 또 보시니까 그 비유가 또 적절하다 이런 생각 드셨나요? 네,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한 비유지만 정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초반 세미스트에 이제 좀 앰비언틱한 사운드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보통 앰비언틱한 사운드들은 전자악기로 많이 표현이 되곤 하잖아요. 시리사이저라든지 이제 그런 악기들은 그냥 그 서스테인 레벨 혹은 디케이 타임이라고 해요. 그것들을 이제 잘 조작만 해놓으면은 그 음의 지속이 굉장히 편하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 이제 어쿠스틱 악기들은 뭐 바이올린이나 뭐 현악기들로 치면은 활의 이제 운동을 쉬지 않고 계속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 관악기의 경우도 이제 호흡의 컨트롤을 굉장히 계속 이어지게끔 해줘야 돼서 조금 난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긴장감 있게 반영된 것 같아서 더 앰비언트 음악 애호가로서도 즐겁게 감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주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네요. 기계가 내는 소리는 일정하게 지속할 수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 또 사람의 호흡으로 내기에는 기계를 또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오늘 오케스트라로 편곡된 걸 보면서 이제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공연 중간에 유이치 사카모토가 이런저런 코멘트 하잖아요. 이런 게 또 재밌었는데 이 코멘트 중에 전날에도 공연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공연을 했다. 근데 여기에 생중계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약간 푸념?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공연이었다는 걸 좀 추측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을 했는데 뭐 사카모토야말로 정말 전 세계 돌면서 뭐 다양한 구성, 다양한 환경에서 이런 공연을 해왔겠지만 굉장히 또 집중을 많이 했던 공연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또 게다가 오늘 보셨다시피 관객이 사카모토의 피아노 뒤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뭐 합창석을 제외하면. 그래서 사카모토가 지휘도 하면서 피아노도 연주해야 되니까 저 배치가 어쩔 수 없었겠구나 싶지만 근데 이게 뮤지션의 입장에서 관객을 뒤로 하고 피아노 치기 이거 괜찮은 건가요? 뭐 괜찮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뒷모습을 보면서 머리숱이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근데 피아노 연주와 이제 지휘를 동시에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네. 더군다나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전문 지휘자가 아니신 입장에선 더더욱 어렵겠죠. 사실 저는 그 점이 감상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휘의 볼레리 씨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피아노 치면서 한 손으로 지휘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거니까 뭔가 새어나가는 구석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저런 배치 그리고 또 지휘와 연주를 함께한 덕분에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또 뒤로 관객도 보이면서 이 곡을 직접 쓴 사람, 그리고 지휘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걸 연주하는 사람 이게 한 화면에 담기는 게 사실 오늘 저희가 본 건 공연 실황이지만 이런 장면들 때문에 뭔가 영화 같다, 극적이다 이런 또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잠깐 이 셋리스트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무려 17곡의 사카모토 음악을 감상했는데요. 이 2014년 당시로 치면 사카모토의 디스코그래피가 약 30여 년 정도 쌓인 시간인데 정말 수많은 곡을 써왔지만 2014년에 사카모토가 관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곡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연이 1부랑 2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됐는데 조금 1부, 2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한주님이 느끼시기에는 이 사카모토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1, 2부 셋리스트를 맞췄을 것 같은지 한주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셀리스트 초반은 굉장히 앰비언틱하다는 네. 인상이 좀 컸어요. 뭔가 공간이 넓고 느리고 변화폭이 크지 않은 음악들이 많이 나왔는데 류지 사카모토는 이제 뭐 피아니스트, 뭐 영화 음악가 이렇게도 알려져 있지만 현대 음악가로서 전위적인 시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모를 약간 엿볼 수 있는 레파토리를 나와준 것 같고 그래서 다소 2부에 비해서는 난해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만 오히려 좀 그다운 프로그래밍이었던 것 같아요. 1부의 셀리스트가. 맞아요. 1부에서는 조금 사카모토가 하고 싶은 것들이 느껴졌고 2부는 좀 관객을 배려한 그런 서비스 차원의 곡들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았는데 오늘 공연 보면서 사카모토는 또 자신의 곡을 어떤 마음으로 편곡을 했고 또 지휘했을까 뭔가 2014년에 사카모토의 그 관점에서 조금 상상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GV 첫 번째 주제로는 2014년에 사카모토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또 어떤 음악을 하고 있었나 그런 것들이 오늘 공연에 조금 반영이 된다면 어떤 것들인가 이렇게 먼저 얘기를 나눠보고요. 또 한주님께서는 음악 하시는 뮤지션이시다 보니까 이 뮤지션의 입장에서 본 이런 공연의 디테일들도 계속 다뤄보려고 합니다. 즐겁게 이야기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공연의 오프닝에 가까운 그 일부 곡들은 우리가 얘기도 했지만 사카모토의 현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곡들로 시작을 했어요. 약간 현대 음악적인 곡들도 있었고 뭐 2009년의 곡인 스틸 라이프로 시작해서 키주나 그리고 키주나 월드 다 2011년 곡인데요. 네, 또 키주나라는 곡은 독일 전자음악가 알바 노토랑 또 협업한 곡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주님께서 사카모토랑 이 알바 노토의 협업 굉장히 또 좋게
보셨다고 들었는데 이 곡이 또 초반에 등장해서 반가우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오늘 관객분들을 위해서 이 알바노토가 어떤 음악가고 또 사카모토랑은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바노트는 이제 독일의 전자음악가이기도 하고 미술 관련된 일도 하는 작가기도 하고요. 미술 관련 일로 한국에 온 적도 몇 번 있고요. 네. 이제 류치 사카모토랑은 굉장히 류치 사카모토 말년에 제일 큰 파트너가 되어준 그런 사람이고 이제 류치 사카모토가 투병 생활할 때 자주 와서 소통하고 죽기 전까지 작업 얘기 많이 하고 그랬던 굉장히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한 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고 주로 이제 류치 사카모토가 피아노 연주와 간단한 전자음악적인 터치를 하면은 알바노트는 조금 더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차원에서의 소리들을 더해주는 그런 협업 관계들이 많은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사카모토가 이제 암 투병 생활을 할 때 대수술을 앞두고 가장 먼저 연락하고 싶었던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사카모토가 자신의 장례식 플레이리스트를 또 직접 골랐잖아요. 그 1번 곡이 또 알바노토의 곡이기도 하죠. 오늘 이 키준하는 이 알바노토의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특유의 전자 사운드가 이 사카모토의 그 편곡으로 오케스트라로 저희가 각성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전자 사운드가 오케스트라로 표현된 거는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원곡의 흔적이 잘 안 느껴지는 원곡의 테마는 살아있지만은 이제 굉장히 어쿠스틱한 소리로 포장이 되어버렸다 보니까 좀 많이 이게 그 곡이 맞나? 라는 좀 헷갈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개인적으로 사실 원곡의 소리를 훨씬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좀 차이점을 느끼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혹시 원곡 모르셨던 분들 계시다면 또 비교해서 집에 가시면서 들어보시면 이 얘기에 조금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 류시 사카모토 알바노토 협업 앨범들이 꽤 많은데 주무실 때 그냥 뭐 틀어두셔도 너무 좋고 물론 뭐 지금 영화 보면서 많이들 주무셨겠지만 이제 그렇게 들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권해봅니다 다시. 네, 잠잘 때 듣는 음악으로 왜 좋을까요? 잠이 와서. 그렇군요. 그럼 오늘 조금 잠이 안 온다면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다시 공연 얘기로 돌아가면 이 공연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달 뒤에 이제 사카모토는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잠깐 활동 중단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기도 했지만 또 완전히 멈춘 건 아니었어요. 뭔가 그 영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이 영화 음악도 그 시기에 제작을 했고 또 어머니와 살면이라는 영화 음악도 함께 작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약간 이 영화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한주님이 혹시 이 무렵 그러니까 약간 사카모토의 그 활동 후기에 특별히 좋아하시는 작품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투명 생활하면서 만든 이제 어싱크라는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류치 사카모토를 한층 더 좋아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앨범이어가지고 그 앨범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고 그 영화도 코다 맞아요. 그 앨범을 보면 그 앨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투명 중에 이제 양치질 자주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피아노 쳤다가 양치질했다가 뭐 곡 썼다가 비 오니까 비 오는 소리 들으려고 양동이 머리에 뒤집어 쓰고 나가서 비 맞고 뭐 이런 장면들이 막 나오는데 그게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뭔가 그런 모습을 저는 유독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뭔가 그 일상의 소리를 또 음악에 끌어들이고 또 투명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틈틈이 곡 작업을 하는 그 모습이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그 영화를 또 감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다른 주제로 잠깐 넘어가 볼까 하는데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사카모토가 또 사회운동가라고 불릴 만큼 사회의 목소리를 음악으로 내기도 하고 직접 내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요.
뭔가 사회적인 사건 그리고 현상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4년에 류이치 사카모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은 오늘 공연에도 계속 언급되기도 했지만 아마 동일본 대지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사카모토는 뭐 사고 이후에 그 재해 현장을 찾기도 하고 또 뭐 원전 재가동 반대 운동을 또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뭔가 오늘 공연에도 2014년이지만 그 영향이 계속해서 그에게 남아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일부에서 무려 3곡이 동일본 대지진 관련된 그런 곡이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도 했던 키즈나 월드도 있었고 또 마지막 2곡 연이어서 나왔던 그 영화 할복 사무라이의 죽음 그 사운드 트랙도 사카모토가 밝히기를 그 지진이 있던 날 첫 녹음이 있었다 이런 또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이런 사카모토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음악이나 다른 활동으로 표현된 것 중에 뭔가 한주님 기억에 좀 특별히 남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대단하다 뭐 이런 인상을 받았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일단 이제 방금 얘기하신 그 동일본 대지진 후에 아까 설명하셨지만은 악기를 복구하는 어떤 작업들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와중에 복원된 피아노가 아니라 그냥 침투된 피아노로 녹음을 한 트랙들이 아까 얘기한 이제 어싱크 앨범에 담겨 있어요. 네. 이제 프리페어드 피아노라고 하죠. 존 케이지 예전에 음악하시는 사람 중에 존 케이지 씨라고 있는데 4분 33초? 맞아요. 그걸로 유명하시죠. 존 케이지가 이제 프리페어드 피아노로 만든 뭐 소나타도 있고 여러 가지 곡들이 담긴 피아노 앨범이 있어요. 프리페어드 피아노는 이제 피아노에 뭐 피아노 현에다가 무슨 뭐 집게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냥 뭐 옷을 박아놓는다든지 기존의 피아노를 좀 개조해서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낸 그런 사례를 이제 프리페어드 피아노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이제 뭐 뉴욕에 있었던 그 예술 붐을 굉장히 동경했던 류이치 사카모토가 새로운 프리페어드 피아노 소리를 침투된 피아노를 이용해서 연주를 하고 녹음을 했다는 사실이 좀 흥미롭기도 하고 그 계기를 마련한 게 하필이면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이제 재난 상황이어서 좀 저한테 강렬하게 남았고 기억에 남았고 또 사실 오늘이 4월 17일인데 어제가 또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런 날짜였다 보니까 영화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남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방금 감상을 할 때. 맞아요. 저희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만큼 뭔가 사카모토가 오늘 그 일본의 그런 대국민 그 슬픔, 그런 애통한 마음을 또 곡에 담아서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뭐 이건 한주님께 궁금한 건데요. 한주님도 음악 하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약간 집단적인 슬픔 아니면 뭐 그냥 주변의 슬픔 이런 것들이 한주님의 음악에도 좀 흘러간 것들이 있을까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사실 어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슬픔에서 기인하진 않는 것 같고 네. 제가 힘들어 보니 힘든 사람들이 잘 보여서가 좀 계기가 컸던 것 같아요. 예컨대 뭐 정서적으로 한번 힘들어 보니까 왜 사람들이 예컨대 뭐 우울증에 걸리면 왜 이러고 있는지가 보이게 됐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소수일 수 있겠지만 소수끼리라도 공감대 혹은 공동체를 형성해서 뭔가 응원을 하고 서로 좀 어떤 기운을 좀 긍정적인 기운이 아니더라도 부정적인 기운이라도 공유하면 되게 이상한 희망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동질감을 느끼면서 뭔가 치유가 네.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에너지를 내고자 하는 영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이제 한주님의 언어 중에 하나는 또 음악이다 보니까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한번 힘들어 보니 다른 사람의 슬픔을 들을 때 그걸 좀 언어로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음악에도 어떻게 표현이 됐다고 저는 해석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한 1부 얘기를 해보고 이제 2부로 갑자기 넘어가는 건가요? 2부로 넘어가 보려고
왜냐면 저는 오늘 뭐 한준님과 같이 영화관에서 이걸 보기도 하니까 이 곡을 들으면서 또 유독 한준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그 사카모토가 사실 이 곡을 그 아까 얘기도 했지만 2002년 영화 그 파무파타를 위해서 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 영화 감독들은 왜 다 그렇게 자기 주장이 센지 이걸 또 라벨의 볼레로스러운 곡으로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사카모토는 이제 어렸을 때 드뷔시의 현악 사중주를 듣고 내가 드뷔시의 환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드뷔시의 음악을 굉장히 깊이 빠져들고 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은데 한준님이 또 그 드뷔시와 같이 그 인상주의 음악가를 대표하는 라벨을 또 학창 시절에 좋아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드뷔시와 라벨 이 딱 두 사람을 사카모토와 김한주가 좋아했다는 게 뭔가 평행 이론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닮은 꼴 호소인처럼 될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볼레리시 그리고 볼레로라는 곡 설명을 한준님이 해주시면 굉장히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카모토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라벨 재단에 소송당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볼레로는 원래 어떤 음악이고 또 볼레리시는 볼레로의 어떤 특징을 좀 가져가고 있는지 한준님이 설명해 주신다면요. 볼레로는 일단 볼레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볼레로는 그 이제 4분의 3박자 춤곡 패턴을 볼레로라고 해요. 4분의 3박자 춤곡 패턴 하면 원래 왈츠라는 게 유명하긴 한데 왈츠랑 조금 다른 느낌으로 4분의 3박자를 표현해주는 음악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볼레로 스타일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인 거죠. 네. 라는 멜로디를 누군가는 들어봤을 거예요. 맞아요. 이 멜로디가 계속 반복되는 곡이고 뭐 여담이지만은 이제 모리스 라벨이 뇌 질환이 생겨서 계속 같은 멜로디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건망증 때문에 이제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고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런 재밌는 소문, 재밌다기엔 뇌 질환이니까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여담이 있는 곡이기도 하고 너무 유명한 곡이고 볼레리시는 이제 그런 볼레로풍 그리고 라벨의 볼레로가 모티브가 되어서 이제 새로 탄생한 그 루이스 사카모토의 곡일 뿐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이 사실 2회차 관람인데 1회차 관람 끝나고 이 볼레리시 곡이 계속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아무래도 계속 반복되는 곡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세뇌가 됐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집에 가서 볼레로도 들어보고 또 볼레리시도 들어보니까 뭔가 그 반복적인 걸 계속 하다가 끝에서는 그냥 짜잔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것들이 또 볼레로와 닮아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담인데 이 곡을 사카모토가 그 뉴욕에서 살 때 9.11 테러를 이제 목격한 뒤로 이제 공포감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마감을 지켜야 돼서 이제 썼던 곡이고 또 이 9.11 테러 이후에 이제 미국이 또 이라크 침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심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미국을 통해서 흡수한 그 록음악이나 뭐 동양 사상 같은 거에 대해서도 반발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이어져서 유럽의 그 패권주의 이런 것들도 싫어지고 그럼 자기가 드뷔시를 좋아했던 것까지 이렇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볼레리시를 작업할 때도 어떤 마음이었을지 이런 것도 조금 상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부의 네 번째 곡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 어떤 곡이었죠? 이번에 네 번째 곡은 이제 발레 메카니크라는 곡이죠. 네, 그렇죠. 이 발레 메카니크는 사실 류이치 사카모토가 그 일본 여자 아이돌 오카다 유키코에게 원래 작곡해줬던 원더트립 러버를 퓨처리스타라는 본인의 앨범의 셀프 커버에서 실은 곡인데요. 이 앨범이 나온 게 86년이니까 30여 년 전 음악인데 2014년 당시거든요. 근데 오늘 보셨던 공연 실황에서 월계는 79년도 곡부터 해서 뭔가 사카모토의 초창기 음악들도 많이 연주가 됐는데
이 옛날 곡들을 60세가 넘은 류이치 사카모토가 이제 편곡하고 또 지휘하다 보니까 뭔가 이 시간이 지나서 그 정서도 조금 바뀐 것 같은 그런 저는 인상을 조금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발레 메카니크라는 곡은 뭔가 이 정서의 변화가 크게는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다이 후지쿠라라는 이 후배 뮤지션이 편곡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추측을 해봤는데 그래서 여담이지만 이 발레 메카니크를 또 후배 가수가 뮤지션이 편곡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주님이 사카모토 음악을 편곡하신다면 어떤 스타일의 음악이 나올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혹시 사카모토 음악 중에 직접 편곡해 보시고 싶은 곡이 있나요? 없는 거 죄송해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다음 질문도 사실 이 편곡에 대한 얘기여서 자연스럽게 또 넘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사카모토 코멘트도 많이 들었고 그 중에서 저는 카스타리아라는 곡에 대한 이 코멘트가 조금 기억에 남아요. 카스타리아를 원래 신디사이저 음악으로 만들었지만 2013년에 처음 오케스트라로 편곡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처음 작곡할 때 약간 교향악적 편곡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 사카모토의 음악 세계를 아까도 한주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본인과 비슷한 궤적, 그 원류도 비슷한 것 같은데 바로 고전 음악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신디사이저 기반의 음악을 할 때도 이러한 배경이 조금 무의식적으로 흘러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 발언이었는데 사실 한주님도 피아노 배우시고 작곡하시고 이제는 실리카겔로 그룹 사운드 들려주고 계신데 한주님께서 작업하신 곡 중에 실리카겔 음악도 좋고 아니 다른 작업도 괜찮고요. 오늘 이거 공연 보다 보니까 나도 오케스트라로 편곡해 볼 수 있겠다 싶으신 곡이 있었나요? 이것도 없다면 제가 작업했던 곡 중에 네. 일단 실제로 실리카겔 음악을 오케스트레이션 해보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는 되게 자주 언급이 되고 있고 그렇군요. 네, 너무 이제 어려운 작업이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중에서 무슨 한 곡을 꼽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실리카겔 노래는 제가 종종 이제 영화음악 제작을 하는데 네. 지금도 하고 있고 전에도 해왔고 영화음악 제작을 할 때마다 풀 오케스트레이션 버전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항상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종종 해오기도 했어요, 사실. 여러 번. 이거 TMI이긴 한데 뮤지컬 한 작품을 제가 오케스트레이션 한 40분 정도 네.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군대 있을 때 이제 군인 뮤지컬을 했었는데 제가 왜 몰랐나 했더니 그때 이제 너무 이 작업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클래식 공부하면서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걸 배우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거를 이제 대중음악 무대에 올리는 거는 또 다른 일이라서 그렇죠. 네. 차차 노력을 좀 해보면서 더 어떤 곡이 좋을지 대답을 드릴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언젠가는 저희가 또 그걸 경험해볼 수 있겠다는 기대도 듭니다. 그러면은 오늘 사실 뭐 오늘 공연 셋리스트와 상관없이 평소에 사카모토 음악 들으면서 이건 약간 오케스트라로 편곡된 거가 상상이 되는데 뭐 이러셨던 곡이나 아니면 편곡된 걸 꼭 들어보고 싶다 이런 곡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익숙한데라는 느낌을 받은 거는 역시나 이제 마지막 황제 테마 라스트 앤 베러 그 이제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라는 영화 감독의 그 마지막 황제의 네. 그 메인 테마로 쓰인 곡이죠. 네. 제가 원래 그 곡을 좀 좋아했어가지고 그러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곡은 원곡이 오케스트라 음악이라서 좀 익숙하게 구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역시나 그랬고 궁금했던 거는 이제 아쿠아였어요. 그러시군요. 네. 또 그러시네요. 아쿠아가 궁금했던 이유는 이제 아쿠아는 피아노 솔로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다 보니까 네.
뮤지션의 입장에서는 그런 지점들이 의식이 된단 말이죠. 이거를 편곡을 바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요만했던 버전이 이만해지면 이제 그 갭을 나 스스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줄까 약간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이제 소리가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궁금함보다는 리치 사카모토가 이 편곡을 만족할까 안 할까 약간 이런 지점에서의 궁금함 혹은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 또 뮤지션의 입장에서 또 이거에 만족할지 안 할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저랑은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공연을 확실히 보셨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훌쩍 지났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또 관객분들과 질의응답 시간 남겨두고 있어요. 그 전에 저희가 다루지 못한 얘기들도 조금 있긴 한데, 먼저 한주님 오늘 뭐 GV 소감 잠깐 들어보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네, 일단은 올해 초뭐 공연도 많이 없었고 좀 공연이 없는 만큼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실리카게도 이제 굉장히 좋은 곡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GV 또 좋은 영화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극장 쪽에 이거 좀 볼륨 좀 더 크게 듣고 싶은데 조정이 안 되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뭐 이런 불만 얘기해도 된다고 주최 측에서 얘기하셔가지고 네. 뭔가 더 큰 소리로 들었으면 진짜 이 소리에 둘러싸인 것 같은 굉장한 또 몰입감이 느껴졌을 것 같은데, 또 이게 음원으로도 발매된 공연이니까요. 또 집에 가시면서 빠방한 사운드로 이제 만족을 또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모든 주제를 세세하게 다루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또 채워보려고 합니다. 한 15분가량, 10에서 15분가량 한번 관객분들 질문 받으면서 더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마이크가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즈비 때 정서적으로 힘들어 보니까 예컨대 우울증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죠. 한주님께서 실리카겔로서든 보여주시는 노래들이 약한 이들 간의 연대를 시사하는 곡들이 정말 많아서 현재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는 제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어줘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자리에 힘입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3.11 대지진 이후 그 피해 아동들과 꾸린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면서 루이치 사카모토는 음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었죠. 미숙할지언정 연주자의 마음이 우러나오는 공연을 함께하며 그 공연으로 하여금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멘트 때 언급했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한주님에게 음악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음악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 복잡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다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고, 근데 음악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자면은 그거를 계속 고민하는 게 음악인 것 같아요. 명확한 답을 낼 수 없지만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는 않았다. 도착지는 모르는데 방향은 알 것 같아요. 그 방향대로 계속 걸어가면서 뭔가 음악 만들어보고 연주해보고 실천하는 것 자체가 음악이라고 일단 저는 지금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다른 버전의 답도 있는데, 그거는 음악은 그냥 저 자체인 것 같아요. 뭐 그거 외에는 어떻게 뭐 다른 설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또 손 들고 내려주시면 저기 먼저. 안경 끼신 분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요? 네, 그저 저기 회색. 네, 안경 안 끼셨잖아요. 죄송합니다. 같은 분을 얘기한 거가 맞는데 맞아요. 너무 그러셨어요? 눈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약간 빛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GV 잘 들었고요. 실리카겔 팬들한테는 그 머신보이 공연에서 실리카겔이 보여준 류이치 사카모토에 대한 추모로 인해서 팬들도 류이치 사카모토가 굉장히 특별한 감동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전에도 GV 하셨던 오퍼스랑 이번 플레잉 디 오케스트라가 구성이나 아니면 그 개인의 건강 상태에서도 굉장히 대척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팬들을 대신해서 한주님한테 이 두 영화가 어떻게 다르게 다가왔는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네, 그 차이점을 아까 제가 언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되게 모노한 음악, 뭔가 어디에 초점이 박혀 있고 좀 더 집중해야 되고 이런 음악이 아까 제가 스트레치 됐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게 오퍼스는 피아노 독주 영화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우리가 깊은 곳에 음모를 내려다봐야 되는 그런 작품이었다면은 이제 플레잉 디 오케스트라는 음모를 내려다본다기보단 숲을 보는 느낌의 영화였던 것 같아서 감상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차이인 것 같고 두 번째 차이점은 오퍼스의 경우는 이제 루이스 사카모토의 아들인 네오 소라 감독이 연출을 해서 조금 더 특별한 시선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오 소라 감독님은 또 제가 다음 주에 만나서 다른 GV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그 시선의 차이, 플레잉 디 오케스트라는 이제 연출자의 시선보다는 공연 실황을 담는 게 좀 더 중앙점에 있던 작품 같아서 그런 차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다음에 여기 아까 손을 들어주고 계시네요. 네, 마이크 옆으로 넘겨주시고 검은색 옷 입으신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음악을 전공하고 있어서 오늘 공연 실황 음악적으로 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류이치 사카모토 공연 먼저 보면은 엄청 다양한 풀 오케스트레이션으로 공연을 꾸려 나가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데도 반면에 되게 반복되는 멜로디라던가 선율이 같이 있어서 더함과 덜어냄을 정말 잘 썼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고 한준님 음악도 들어보면은 디지털적인 사운드보다는 아날로그적인 사운드를 훨씬 복잡한데 그렇게 쓰시고 그런 더한 점이 있는데 그 반면에 또 반복되는 멜로디라든지 반복되는 코드 진행 같은 거에서 덜어냄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 두 음악가가 약간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곡을 만들다 보면 그런 더함과 덜어냄의 기준을 확실하게 판별을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한주님이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히 판별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더함과 덜어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 음악 안에서의 요소들이 겹치냐 안 겹치냐를 좀 더 신경 써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음악을 보면은 이제 완전히 분업된 시스템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연주를 하잖아요. 뭐 세컨 바이올린, 퍼스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 뭐 우드윈드, 브라스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제 역할이 있단 말이죠. 근데 대중음악의 경우는 만들다 보면은 뭐 기타랑 피아노가 뭐 역할을 같이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거를 조금 더 조화롭게 꾸며 나가는 연습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게 그 개념이 좀 뭔가 익숙해지면은 어느새 더함과 뺨에 대한 그 기술이 좀 생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루이스 사카모토도 보면은 이제 그 드뷔시 현악 사중주의 영향을 받아서 뭐 클래식 음악을 계속 해왔고 현악 사중주는 실내악 규모거든요. 실내악이라고 하면 뭐 이제 트리오, 뭐 듀오, 뭐 쿼텟 그 정도 이제 오케스트라가 아닌 한 3-4명 혹은 좀 소수 그룹으로 하는 음악을 실내악이라고 하는데 실내악 사운드의 영향을 받아서 음악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영화에서 캐치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오케스트라가 계속 나오다가 뭐 갑자기 바이올린 한 그룹만 소리를 내고 그리고 우드윈드 뭐 플룻 한 그룹만 소리를 내고 실내악 규모로 뭐 트리오 사운드만 나왔다가
이제 그 퍼스트 바이올린에서 퍼스트 마스터 역할을 하는 이제 악장분께서 솔로 바이올린 연주하다가 이런 이제 치고 빠짐이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더함과 뺨이라는 개념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역할의 분배가 겹치냐 안 겹치냐 약간 이거에서 아이디어가 오는 것 같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차원에서 음악 만들기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거의 교수님 같은 굉장히 좋은 음악 얘기를 해주셨는데 질문 마지막 한 분만 받아보는 걸로 할까요? 너무 아까부터 손을 들고 계셨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적어온 내용이 있어가지고 조금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한준님과 류이치 사카모토가 꽤나 비슷한 궤적을 걷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고, 뭐 나중에 가서는 이제 오페라를 써보고 싶다는 얘기도 제가 어디선가 들은 것 같고, 저는 그리고 또 추가로 라디오헤드의 조니 그린우드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유일하게 이제 라디오헤드 내에서 음악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지금은 영화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뭐 라디오헤드 활동할 때도 다양한 전자 음악을 활용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도 원래는 이제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공부하다가 요즘 학교에서 맥스라던가 그런 거를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클래식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셨을 때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제 전자음악 분야 쪽에 매료가 되도록 이어지셨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면 그 서로 문법이 꽤나 다르다고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극을 어떻게 인지를 하셨고 그런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 좀 과정이 궁금했습니다. 일단 제가 그 클래식 작곡 공부를 할 당시에 저를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이 현대음악가로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공연을 보러 가면은 뭐 다양한 현대음악 공연이 있었는데 그 맥락을 제가 이해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뭐존 케이지라든지 아니면 뭐 스토크하우젠, 뭐 피에르 셰필 뭐 이런 이제 좀 20세기 초부터 좀 활동했던 현대음악가들인데 신디사이저를 활용한 사람들에 대한 접함도 있었던 거죠. 이제 어렸을 때 기반주로 그런 걸 접했는데 그래서 전자음과 고전음악 그리고 혹은 대중음악과의 간극이 막 저한테는 엄청 크게 느껴지진 않았으나 밴드 안에서의 전자음악적인 표현을 하는 거는 또 다른 좀 어려움이 있긴 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좀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영국의 뭐 블록하우스 음악들 예컨대 예전 게러지에서 많이 활동했던 밴드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프트 펑크 같은 뭐 프렌치 팝을 하는 뭐 뮤지션들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되게 그런 신스팝 음악에도 되게 동경이 컸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예전에 매종 키친의 그 컴필레이션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1번부터 끝까지 뭐 다 찾아 듣고 막 그런 그냥 막연한 동경과 이런 게 자연스럽게 그 간극을 뭔가 메워주는 그 인대 역할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랬던 것 같아서 뭔가 방법이 뭘까요? 뭐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요. 저희 마지막 질문이었죠. 이제 시간이 조금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받을까요? 받아도 될까요? 네. 여기 6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워 안드레 공연에서 한주님이 피아노 치시는 거를 처음 봤었는데요. 그때 약간 카모토님의 연주하는 방식이랑 조금 비슷하다라는 부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혹시 한주님이 약간 사카모토님한테 영향을 받아서 만드신 곡이 있거나 앞으로 그런 곡을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영향을 많이 받고 뭐 롤모델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의 음악 스타일을 모방해서 뭔가 곡을 만들어 본다거나 이런 시도는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사실 할 생각은 없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사실 류지 사카모토랑 저랑 비슷한 그 음악적 표현 습관 같은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일단은 되게 멜로디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멜로디의 역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 뭐 좀 약간 쉽게 말하면 꽂히는 테마가 있어야 되고 약간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공통점이 있을 뿐이지 이제 그거를 제가 뭔가 그 스타일을 오버하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제 자체 스타일이 너무 센 것 같아서 그거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를 좀 주안점으로 삼고 활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진짜 열띤 질문 속에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을 이제 받아봤는데 아까 공연에서 교주라고 외치던 그런 학생이 있었다. 근데 그런 학생들도 지금 40대가 되었겠죠 하는데 오늘 뭔가 한주님의 이런 적절한 기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수님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어느 여기 계셨던 분들 중에 나중에 이제 같이 나이를 먹고 공연장에서 한주님에게 이제 교수님 이렇게 외치는 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던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알찼고 저는 괜히 또 굉장히 편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넘어가서 좋네요. 또 사실 신세미님은 저랑 또 친한 친구이기도 하세요. 예전에 뭐 같이 일도 했었고 머신보이 때 이제 소개글 또 적어주시고 그리고 종종 만나서 뭐 이제 그 음악계에 대한 어떤 걱정을 같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이렇게 또 둘이 행사를 소화하는 건 처음이라서 맞아요. 되게 뜻깊었고 또 세미님의 어떤 그 집필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이제 한준 씨랑 이런 얘기, 류지 사카모토 얘기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제 조심히 귀가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